도입부 바다를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 1592년 5월 부산 앞바다. 수평선이 검게 물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일본 함대입니다. 수백 척의 세키부네가 파도를 가르며 전진합니다. 노를 젓는 수천 명의 병사들, 펄럭이는 붉은 깃발들, 햇빛에 반짝이는 갑옷과 쇠못들, 배 위에서 함성을 지르는 무사들. 바다 전체가 일본 함대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떼가 바다를 삼키듯 조선을 향해 다가옵니다. 1592년 조선의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4월 13일 18만 7천 명의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이후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육지에서의 패배는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함대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성이었습니다. 전국시대 100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단련된 일본 수군은 빠르고 날카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의 기술을 완벽히 익힌 전사들이었습니다. 해전에서 그들을 당할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타는 세키부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전함이었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선체, 얇고 가벼운 구조.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그 모습은 마치 바다 위의 화살 같았습니다. 조선의 무겁고 느린 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 전체를 고정하는 수만 개의 쇠못들. 햇빛의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못들은 일본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 장수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조선의 배는 우리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울 수 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접근해 배에 뛰어오르는 일본군의 안택점버 앞에서 조선 수군은 무력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데 익숙한 사무라이들이 배 위로 뛰어오르면 해전은 순식간에 백병전으로 변했고 조선 수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597년 7월 16일이 왔습니다. 칠천량해전.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의 기습을 받았고 단 하루 만에 150척이 넘던 함대는 12척만 남고 전멸했습니다. 바다는 부서진 배의 잔해로 뒤덮였고 물에 떠있는 시신들, 불타는 배들, 절규하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 수군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최신 기술로 만든 함대가 파도를 가르며 전진했고 조선의 수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숨에 뒤집은 것은 이순신의 전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선의 화력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모든 승리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초라하고 흔한 물건입니다. 바로 참나무 대모지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판옥선의 비밀. 왜 최첨단 쇠못을 쓴 일본 배는 부서졌고 원시적인 나무못을 쓴 조선의 배는 천하무적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400년 동안 감춰졌던 임진왜란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일부 쇠못의 배신 바다가 폭로한 치명적 약점. 당시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부네는 속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국시대 100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일본 수군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빠른 배가 이긴다. 해전에서 속도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빠르면 먼저 공격할 수 있고 불리하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적을 포위할 수도 있고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세키부네의 설계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많이. 일본 수군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얇은 삼나무 판자를 사용했습니다. 두께는 조선 배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손가락 2개 정도의 두께였죠. 그만큼 가벼웠고 그만큼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얇은 판자들을 고정하기 위해 얇고 날카로운 쇠못을 수만 개씩 박았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데 평균 3만 개가 넘는 쇠못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쇠못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드리고 못을 벼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장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쇠못은 나무 무엇보다 강하고 박기도 쉬웠으며 무엇보다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배를 빨리 만들수록 더 많은 함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쇠못을 사용하면 단 몇 주 만에 수십 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나무못을 깎아서 쓰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새끼분해를 바라보며 일본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다. 겉보기에는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수만 개의 쇠못들이 촘촘히 박힌 배체는 마치 용의 비늘처럼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매끄럽고 세련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철은 바닷물과 만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됩니다. 바닷물에는 소금, 즉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은 철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짠물에 노출된 쇠못은 빠르게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에 작은 녹 반점이 생겼습니다. 주황색의 작은 점들이 못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별일 아니야. 조금 녹이 슬었을 뿐이지. 일본 수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녹은 못의 내부로 파고들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배의 내부, 특히 물이 고이기 쉬운 선저 부분의 못은 빠르게 녹슬어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못의 표면은 거칠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못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떤 못들은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심한 경우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쇠못이 박힌 나무 구멍은 점점 커졌습니다. 못은 점점 가늘어졌고 구멍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가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일본군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쇠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못이 녹쓰는가? 그렇다면 더 많이 박으면 된다. 하나의 이음새에 10개를 박던 것을 15개로, 20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못은 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못구멍이 많아지면서 나무 판자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마치 종이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으면 찢어지기 쉬워지는 것처럼 판자는 구멍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함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진동이었습니다. 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흔들리고 노를 저으면 배 전체가 진동합니다. 특히 대포를 쏘면 거대한 충격이 배 전체로 전달됩니다. 딱딱한 쇠못은 나무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현대 과학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나무는 유기물이고 철은 무기물입니다. 둘의 물리적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충격이 올 때 나무는 휘어지려 합니다. 나무에는 탄성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나무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쇠못은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철은 딱딱하고 변형되지 않으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포를 쏠 때마다, 큰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쇠못이 나무 구멍을 조금씩 넓혀버립니다. 나무는 휘어지려 하는데 못은 그 자리에 박혀 있으니 구멍만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투 기록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배는 싸우기도 전에 흔들거린다. 판자 사이로 물이 샌다. 대포를 쏠 때마다 배가 삐걱거리고 못이 빠질 것 같다.
결국 일본 배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헐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일본 함대의 약점을 하나씩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집신처럼 유연한 나무 모재 숨겨진 과.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투박했습니다. 보기에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배처럼 매끄럽지도 날렵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재료는 무겁고 단단한 소나무였습니다. 조선 배의 판자 두께는 일본 배의 3배였습니다. 손바닥보다 두꺼운 소나무 판자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무거웠고 느렸습니다. 그리고 판자와 판자를 연결하는 것은 쇠못이 아닌 참나무로 만든 대못이었습니다. 조선 목수들은 단단한 참나무를 일일이 깎아 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목수 한 명이 하루 종일 작업해서 만들 수 있는 나무 못은 고작 50개 정도였습니다. 반면 쇠못은 대장장이 한 명이 하루에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수천 개의 못이 필요했습니다. 나무 못으로 배를 만들려면 수십 명의 목수가 몇 달을 작업해야 했습니다. 쇠못을 쓰면 몇 주면 끝날 일을 몇 달씩 걸려서 한 것입니다. 양반들조차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찌 나무를 나무로 고정한단 말인가? 비바람에 금방 헐거워지지 않겠는가? 왜 쇠못을 쓰지 않는가? 일본군은 조선의 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100년은 뒤떨어져 있다. 쇠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나무를 깎고 있다니 저런 배로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하지만 이 투박한 나무 못에는 현대 과학도 감탄할 자기 강화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못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못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팽창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무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는 물을 잘 흡수합니다. 바닷물에 잠긴 나무 못은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한 나무는 부풀어 오릅니다. 나무의 섬유질이 물을 머금으며 팽창하는 것입니다. 쇠못은 물을 먹으면 녹슬어가 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나무 못은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오르며 강해집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의 구멍 속에서 나무 못이 꽉 끼어버립니다. 처음 박았을 때보다 더 단단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출항할 때보다 한 달 후, 석 달 후가 더 견고했습니다. 바다에 오래 머물수록 조선의 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탄성이었습니다. 나무 못과 나무 판자는 같은 재질입니다. 둘 다 나무입니다. 충격이 올 때 함께 휘어집니다. 현대 건축학에서는 이를 동질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성질의 재료끼리 결합하면 외부 충격에 훨씬 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마치 고무를 고무로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의 목수들은 이런 과학 이론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고정해야 오래간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진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충돌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 수군의 장기는 안택전법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뛰어올라 칼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배와 배가 부딪혀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조선배에 돌진했습니다. 새끼분해의 날카로운 뱃머리가 판옥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충돌의 순간 엄청난 충격이 두 배 모두를 흔듭니다. 쇠못으로 고정된 일본 배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쇠못이 박힌 부분에서 판자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음새가 벌어지고 판자가 갈라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면 나무못으로 결합된 조선배는 달랐습니다.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했습니다. 나무못과 판자가 함께 휘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태풍을 견디듯 판옥선은 흔들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쇠는 부러졌지만 나무는 버틴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배가 부서지는가? 조선 배는 왜 멀쩡한가?
그들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원시적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삼부 명량의 기적을 만든 13척의 나무 요새.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협.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가 시작됩니다. 칠천량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순신. 그에게 남은 배는 단 13척. 칠천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배들이었습니다. 상대는 133척. 10배가 넘는 적을 막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아들이 말했습니다. 13척으로는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하지만 이순신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전선 12척이 있고 내가 죽지 않았다. 이순신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 그리고 자신의 배가 가진 비밀을. 울돌목은 조선에서 가장 물살이 센 해협입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 좁은 해협. 썰물 때는 시속 11노트. 약 20km의 속도로 물이 흐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배는 제멋대로 흔들립니다. 이순신은 이 위험한 물살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본 배는 가볍고 빠르지만 그만큼 물살에 약했습니다. 반면 무겁고 단단한 판옥선은 물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9월 16일 오전, 일본 함대가 울돌목으로 들어섭니다. 133척의 새끼부내가 좁은 해협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빠르다고 자랑하던 새끼부내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거센 물살에 휘말려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흩어집니다. 좁은 해협에서 133척이 모두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몇십 척만 싸울 수 있었고 나머지는 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울돌목의 소용돌이는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쇠못으로 고정된 일본 배들은 급류 속에서 비틀거렸고 배의 이음새가 벌어지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개월간 바다에 있던 일본 배들은 쇠못이 녹슨 상태였습니다. 급류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배가 삐걱거렸습니다. 몇몇 배는 싸우기도 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반면 참나무 못으로 꽉 물려있던 판옥선 13척은 그 거친 물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박힌 바위처럼. 바닷물을 먹어 더욱 단단해진 나무 못들이 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포를 쏘라. 거대한 지자총통, 현자총통이 불을 뿜습니다. 조선의 대포는 일본보다 훨씬 컸고 화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포를 쏠 때의 반동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일본 배였다면 대포의 반동으로 배 자체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배에서는 큰 대포를 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못으로 결합된 판옥선은 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했습니다. 대포를 쏠 때마다 배 전체가 약간 흔들렸지만 나무못들이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판자와 못이 함께 움직이며 에너지를 흡수한 것입니다. 포탄이 일본 함선을 강타합니다. 쇠못으로 간신히 버티던 일본 배들은 유리잔이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급류에 시달리다가 조선의 포격을 맞은 일본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부서졌습니다.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탄화는 판옥선의 두꺼운 소나무 판자를 뚫지 못했습니다. 손바닥만큼 두꺼운 판자는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설사 탄환이 박혀도 나무 못이 버티는 보궐력 때문에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133척 중 31척이 침몰하고 92척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13척은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와 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쇠못으로 대량 생산한 일본의 효율성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무못을 깎아 만든 조선의 적합성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산악 지형을 누비던 의병들처럼 조선 수군은 우리 땅, 우리 바다의 나무와 우리 식의 조리법으로 바다를 지켜낸 것입니다. 맺은 말
하찮은 것이 세상을 구한다. 명량해전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의 바다를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과 그의 판옥선들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조선 판옥선의 튼튼함에 경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 장수들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선의 배는 우리보다 느리지만 훨씬 견고하다. 우리 대포로는 침몰시킬 수 없었다. 충돌해도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배가 부서졌다. 그들은 뒤늦게 조선의 배 제작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나포한 판옥선을 해체하며 나무 못의 비밀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번 깎아 만든 참나무 못의 정교함을 물에 젖어 팽창하며 더 단단해지는 그 유연함을 일본은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조선 목수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우리 땅의 나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의 이름만을 기록하곤 합니다. 이순신, 거북선, 허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 없는 목수들이 밤새도록 깎아낸 수십만 개의 참나무 대못이었습니다. 전라도의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온 나무꾼들이었습니다. 못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깎아낸 장인들이었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구합니다. 화려한 쇠못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땅에 맞는 나무못의 가치를 믿었던 지혜. 그것이 바로 조선을 살린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빠른 것만 쫓고 있지는 않나요? 최신 기술, 최첨단 장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투박한 나무 못 하나가 억만금의 철갑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 느리더라도 적합한 것이 빠르지만 부적합한 것보다 낫다는 사실. 400년 전의 바다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초라한 나무못이 거대한 함대를 이겼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